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법무사입니다.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이 되면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권이 주어지고 이에 따라서 미성년자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이 되면 초기에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요. 재산조사와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 후견인이 된 이후에 재산조사와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서 미성년 후견인이 되면 심판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심판문에는 세 가지 사항 중요한 내용들이 담기게 되는데요. 우선 미성년자인 사건 본인의 후견인으로 청구권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입니다. 후견인이 누구이다라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성년 후견인은 이 사건 심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미성년자인 사건 본인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재산 목록 작성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미성년 후견인은 이 사건 심판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후견 사무에 관한 보고를 법원에 제출하라는 의무 규정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성년 후견인이 사건 본인을 대리해서 사건 본인 명의 부동산이나 중요한 재산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 이걸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라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실제로 성년 후견인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 후견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점은 성년 후견인과 차이점이 있는 것인데요. 미성년 후견인 심판이 확정이 되면 미성년 후견이 개시가 되는데요. 이를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신고서인데요. 이 사항을 작성을 해서 심판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제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등록기준지는 기본증명서를 보면 가장 상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성년 후견과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성년 후견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성년 후견의 경우에는 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이 되면 법원에서 지체 없이 후견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후견 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을 하게 되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년 후견과 미성년 후견 차이점 구분되나요?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차이점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요. 미성년 후견은 구청의 호적 담당자에게 미성년 후견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에 후견인 표시가 되는 것이죠. 성년 후견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법원에서 알아서 법원 후견사무 담당자에게 후견 등기를 해라 라고 촉탁을 해서 후견 등기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미성년 후견인을 증명하려면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하게 되고요. 성년 후견을 증명하려면 법원의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미성년 후견인이 되면 재산 목록을 어떻게 작성할까요? 이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재산 목록 보고서, 미성년 후견인에 대한 재산 목록 보고서 양식입니다. 재산 목록은요, 첫 번째로 이 생활 형태를 중심으로 이제 작성이 되는데요. 우선 미성년자의 주거와 생활 형태를 확인하고 거주 형태가 아파트인지 사회복지 시설인지 이런 것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재산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렇게 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되었는지, 또 그렇다면은 국세청 자료를 이렇게 첨부를 해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까지도 첨부를 하고, 또 미성년자의 다른 재산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적극 재산에 대해서 그 사항들을 명확하게 기재를 하면 됩니다. 또 부재자의 수입 내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부재자의 수입 내역은 여기에 상세히 또 기재를 해야 되고, 수입 중에서 재산이 있다면 임대소득도 있을 수 있고, 또 연금, 또 근로소득, 또 기타 수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 내역을 기재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 지출 내역도 또한 뭐 상세히 좀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미성년자를 위해서 교육비라든지 뭐 피복비, 식비 이런 것들 후견인이 지출을 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지출할 사항하고 비정기적으로 지출할 사항,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후견인의 전체 의견입니다. 후견인의 전체 의견은 미성년자의 양육이나 재산관리 또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상세히 기재해야 되는데, 미성년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전반적인 법률 사항들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미성년 후견인이 되면 신고를 하고 이후 재산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아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 미성년 후견인이 되면 후견인이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행위, 또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성년 후견인이 매년 해야 하는 후견사무 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